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늘 여러분들과 좋은 리포트로 공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좀 언짢고 또 그리고 시청률도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항상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 종목이 마이너스가 난 거 그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넥스트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럴 때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나면 다른 또 로테이션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회전율이 나오지 않으면 이 투자를 잘 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포트폴리오가 한 10개 정도 가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우수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100%의 투자 성공률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10개 하면 한 80%, 70%대 성공률이 나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도 3개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고, 그럼 나머지 3개 정도에선 퉁퉁 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3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그리고 항상 종목 수가 나름 많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회전을 갖다 많이 시킬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때도 순식간에 정리해보고 캐시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과감성도 우리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한 8월 중순까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캐시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리포트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끔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시해버리죠. 자,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듬 타기가 좀 어려운데 자주 제 채널 보시면서 그런 것들 좀 리듬을 타고 가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간 내내 많은 분들께서 질문에 오신 내용들 중에서 좀 핵심을 좀 추려서 이야기 드려보면 제일 많은 그 질문들이 2차 전지 언제쯤 괜찮아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원래 제 의견 자체가 하반기는 좀 빼고요. 내년도 1월쯤이나 2월쯤 돼서 투자 포인트 잡아볼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의견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뒷부분에 이야기 드릴 거고요. 하반기 업종, 반도체, 전기전자,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앞으로 주가가 전반기처럼 쭉쭉쭉 해서 뭐 한 달, 2달 동안 랠리 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틈새 틈새 잘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물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겨울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긍정적인 뉴스가 많을 겁니다. 왜요? 이 결과적으로 매출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부분이 장부에 표현되는 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렸고요. 전기전자 분야는 역시나 지금 스마트폰 출하가 됐는데 좀 뒷부분으로 최근에 광고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충분히 봐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건 OLED 쪽. 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애플이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채택을 하면서부터 이쪽에 대한 부분도 아주 기저니까요. 낮은 구간에서 윗단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즐기면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은 늘 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는 제가 8월 24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그때부터 변화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에 나오는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가 기대치만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방업체잖아요. 그럼 우리 후방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는 어쨌든 그 가이던스만큼에 대한 내용들인데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실적 포워드 가이던스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리포트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리포트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3분기에는 디스플레이 쪽하고 메모리 쪽에서 상당히 크게 예를 들면 업황이 개선되는 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4조에서 5조 사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 지나가고 난다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도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내용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항상 뭐 DDR3에서 DDR4 갈 때 2년 동안 주가의 성장률은 한 200% 됐다.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뭐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것과 HBM이 동시에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는 투자 방식을 좀 선택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전방에서 달려주면 거기에 또 후발로 있는
각종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도 같이 팔로우를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망치는 대부분 맞을 겁니다. 다만 시점이 차이가 좀 있을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조정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린 지가 우리가 3개월 아니겠어요? 우린 봄에 저는 이런 얘기 드렸어요. 삼성전자 저주가는 너무 높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된다.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렸고, 최근에 와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드디어 조정이 왔는데 120일 이동평균선 그 밑단으로 들어갔을 때 공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를 들면 구간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구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이 어수선하고 뭐 그래도 여러분 캐시를 준비해서 삼성전자 사고 싶은 분들 한두 명이겠어요. 저는 최근에 제가 3일 동안 내용들을 조금 봤어요. 수급량은 플러스 양전환이에요. 실제로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그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곧 여러분들께서 기대한 만큼의 자리를 잡고 옮기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님들께서 첨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2차전지하고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 얘기 하기 전에 그 뒷부분에 어차피 뭐 상세 리포트는 좀 만들어 놨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소재 부분 특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소재 부분은 특히 수산화 리튬, 뭐 탄산 리튬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중국의 의존도가 80%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내에서 나오는 그 경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그 가격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일 때 원자재를 많이 사뒀다가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항상 작년에도 그랬지만 3분기, 4분기 때 2차전지 분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 4분기 안 좋은 건 충분히 이해가요. 왜 계속해서 성장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하니까 비용을 털어낼 수밖에 없지만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 가격까지 하락해버리면 같이 매출도 같이 줄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왜? 셀업체하고 원가 연동제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다시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그 충분한 조정 구간을 걸치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1월, 2월부터 2차 전지 분야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탄산 리튬하고요. 탄산 리튬 가격은 중국의 LFP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수산화 리튬 우리 삼원계 배터리 쪽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인데 이게 서로 경쟁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뭐 같은 성능이나 비슷한 성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배터리에 어떠니까 결과적으로는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니까 채택률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탄산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수산화리튬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아주 나쁜 악재는 아닐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같이 빠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서 기저까지 내려가는 과정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고 재고가 결국 쌓이게 되면 그 재고 털어내는 기간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그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이걸 최근에 자주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좀 해주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재고가 한번 쌓이고 나면 3개월 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어떤 구간으로 해결되겠어요? 충분히 예를 들면 가격이 희석되는 구간. 그러면 한 분기 정도의 실적은 분명히 안 좋다. 뭐 원래 자체가 지금 셀업체들이나 이런 데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예를 들면 미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높은 성장률을 주가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조정을 받는데도 지난해도 하반기에도 한 25%, 30% 주가 조정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가가 122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올해는 더 높은 폭이 있지만 또 똑같이 122 이동평균선 수준까지는 충분히 수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쏟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팩트는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산화 리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뭐 니켈 가격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탄산 리튬 가격도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도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이죠. 부동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세수의 56%가 대부분 부동산을 갖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개발로 넘겨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지 않겠어요. 부동산이 국가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일으킵니다. 실제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출을 통해서 경기를 흐름을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대출량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면 뭐 우리나라 같은 가계대출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보면 한두 개 정도 저축은행은 제가 볼 땐 내년도 5월달 이후에 뭐 총선이 있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면 한두 개 정도는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점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세수가 또 뭐예요? 공산당 사회주의인데 여기서 지금 56%의 세수 재원을 갖다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부동산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중국도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짜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남아있는 게 외환 보유고이긴 하죠.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 근데 미국 국채를 잘못 예를 들어서 소비했다가 나중에 큰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자체 때문에 그 달러의 강세가 왔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거는 아니죠. 누구 때문에 왔어요? 중국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안화 가치하고 상당히 연동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게 영향도 없으면서. 자,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온 거다. 실제로 뭐 그러면 엄청나게 예를 들면 많이 조정을 받았어야 됐냐.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인 지표는 아니 경상수지도 좋아졌죠. 그런데 왜 이런 모양이 될까? 바로 환율 때문에 그렇다.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들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결론을 조금 이야기 드려보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12월 달까지는 손대지 마십시오. 저는 뭐 과감히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그 박스권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아주 살살 내려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아마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계속해서 커버링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제일 좋다, 투자하기 가장 불편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는 모습도 가장 부드럽다라고 해서 저는 주로 이제 레코멘딩을 에코프로 쪽보다는 포스코 쪽 관련돼서 특히 포스코 퓨처엠을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 더 드려볼게요.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제가 다른 부분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2022년도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년도도 이때쯤이었으니까 조금 늦게 오긴 했는데 첫 번째 조정은 여기 여름 지나가면서 한번 왔었습니다. 이때도 이유가 그거예요. 수산화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자, 4분기 때 나타난 이 조정은 또 뭘까? 이 첫 번째 조정은 여기였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조정폭이 작은 건 아닙니다. 이때도 62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주가 조정폭은 상당히 컸다는 거죠. 여기 폭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윗전은 빼낸다고 보면 60의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상당히 같은 이치로 다 지금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쪽 빠져버리니까 그만큼 주가가 하락해버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때는 대부분이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는 증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 증설 비용이라든지 일회성 비용들을 털어내야 되는데 그때도 또 사실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또 IRA 법안, 지금도 사실은 IRA 법안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 이런 거.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상태로 계속 갈 것 같고요. 물론 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어쨌든 4분기 때도 또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살짝 여기도 마찬가지면 살짝 반등이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들어오긴 하겠지만 역시나 이런 추세를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매수한다고 해도 21 이평을 윗단으로 볼 만한 내용들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12월 달 되면 지금 수산화이팅 가격이 지금 워낙 많이 빠져서 이번에는 바로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만한 이유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렇게 그나마 한 2달 정도는 그래도 반등이 왔었어요. 이건 커버링도 아니잖아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박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수급이 많이 쏠린 에코프로 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상하단 위단이 조정이 상당히 더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패턴을 일단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진을 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쇄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비싼 원자재 이 부분은 분명히 영업이익에 상당히 안 좋은 장부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닥 많은 기대를 하지 마라. 그리고 나면 또 내년도부터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최하 조정이 어느 구간이었습니까? 작년에 여기 바닥을 한번 찍어보면 저도 이 구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121일평 윗단, 여기도 121일평 윗단.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잡아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형들이 이렇게 가면서 아마 수평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구간이 나타나고 60일과 121일평이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 그런데 뭐 실제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성장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2차 전지 분야나 전기차 분야 이런 쪽도 성장하는 건 분명히 맞으니까 그걸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8월 초에 이야기 드렸던 현금을 많이 들고 계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 나름 전략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업종 반도체, 전기전자, 바이오, 제약 이쪽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띄워놓기는 했는데요. 왜 여기를 보냐 하면 여러분 최근에 모습이 좀 바뀐 게 있어요. 가장 뭐 이렇게 항상 보면 주가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지금 3일 내내 어떻게 돼요? 수급량은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주가는 빠져나가는 것들이죠. 이거 사실은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기관이 던지고 있어요. 기관 애들 같은 경우는 던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8월 달이야 뭐 수급 안 좋아서 지가 수익 실현했다 칩시다. 그냥 그 돈 갖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매수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펀드 같은 자금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 펀드들은 또 자동으로 프로그램 매매에서 매도가 같이 출현이 됩니다. 그럼 뭐 기본적인 원리예요. 패시브 펀드는 뭐 펀드 매니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발생이 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222동평에서 훼손할 이유는 없고 그러면 지금 120일과 222동평 이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저도 뭐 지금 매일같이 지금 조금씩 매수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분기, 4분기 나오는 실적에 대한 어떤 믿음감, 개선에 대한 믿음감이 좀 존재한다. 물론 어닝 컨센서스를 부합해야지 주가가 상당히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뭐 환율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음 분기 실적은 좋죠. 환율 더 높이 고공행진할 확률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수급 정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세력은 더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연초에서 계속해서 지금 한 4월 달부터 뭐 삼성전자 여기 윗단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이거 비싸요라고 계속 얘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기다리세요. 결국은 똑같아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똑같잖아요. 3월 달에 하신 분이나 지금 하신 분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저 구간 요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요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62,500원에서 한 지금 65,000원이겠죠? 여기? 요 구간. 그죠? 요 구간 안에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최적의 베스트 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구간 내에서 지금부터 저는 한 2주, 3주 걸쳐가면서 계속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면서 매수를 할 겁니다. 어느 하루에 딱 잡아 푹 사버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가 저 시그널이 들어와서 여러분 저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과 자리를 밑바닥에 잡는 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 들어올 겁니다. 여기 이거. 이런 거 한번 기대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여기도 보이시죠? 자, 저런 게 들어오는 구간이 딱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펀드는 매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8월 25일쯤 이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펀드 자금들 지금 다 털어놨는데 그거 다시 매수해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왜요? 그것이 패시브 펀드의 원칙 아니에요. 시장 비율대로 매수해야 되는 것들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체크를 하고 그러면 다른 것들도 같이 매수할 수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스마트폰 매출도 다시 신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해보고 지금 애플이랑 전기전자, LG전자 지금 조정 많이 받은 것들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돌았으면서부터 여기가 수급이 쏠려 나올 거예요. 실적이 개선되는 거니까 하반기 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그런 분야가 지금 반도체하고 전기전자, 바이오 제약밖에 없어요. 2차 전지는 수그러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쪽으로 빨리빨리 포커스를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쉬시면서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략 잘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SK 바이오팜을 지금 샘플로 떼어놨는데 바이오 제약 좋다고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아왔잖아요. 근데 저렇게 항상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얘네가 바이오는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오면 자 올라오고 반 털어내고 올라오고 반 털어내고 올라오고 반 털어내고 이거 와야죠. 뭐 어떻게 가겠어요. 이건 항상 보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피크들 있잖아. 이거 털어내는 거 이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면 실제로는 여러분 트레이딩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이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터세요 마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런 모습들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자리면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되겠죠. 여기도 하나 들어올 때가 됐는데 제가 볼 때 아직 수급이 좋지 않으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 60일 이동평균선 이 라인에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트레이딩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은 아마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들고 있다 콱 돌리면 가슴 철렁하고 그러는 거 있는데 약간 오버슛도 되면 이 파형이 항상해서 쭉 계속 달려가는 것들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런 눈치를 좀 채워 나가는 것이 스터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하십니까?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하반기 때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것들은 반도체, 전기전자, 스마트폰, 그 다음에 OLED이 조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이쪽 관련돼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포커싱 하면 돼요. 그리고 11월 한 말쯤 가서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배당주 관련된 거 약간 차익 실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트레이딩 다시 할 거예요. 작년도 11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그 제 기억엔 DGB 금융지주 갖고 한 18% 정도 수익이 냈습니다. 배당을 왜 받아요? 배당 받을 내년 3월까지 그거 기다릴 새가 어디 있어요? 저희는 배당보다 수익이 높아지면 수익 실현하는 것들로 가는 거죠. 근데 참 웃긴 것 같아요. 배당주 때문에 하반기 되면 주식을 산다고 하고 확 덤비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주가 차익은 별로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선수와 비선수의 차이는 항상 그런 거다. 그리고 뉴스 보고 들어가면 항상 에이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퍼블릭한 그 뭐죠 프로님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PB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 의견 같은 경우는 다소 수익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안정적인 투자 방식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세상에 안정적인 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아주 안정적인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수익 난 게 가장 안정적인 거라니까. 내가 1억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남았어. 그게 제일 안정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어쨌든, 자, 그런 마인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도 상당히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 첨부에 대해서 리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